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 동안에 그렇게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불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200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장세가 몇몇의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볼 때 그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삼각 수렴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플 역시 변동성을 계속 좀 줄여가면서 지금은 540원대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 역시도 110원대에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10포인트로 지금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말에 지혜족보의 오태민 작가님께서 이제 리플 관련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그 글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다가도 오태민 작가님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저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시고, 또 남다부 카페에도 이렇게 그 글을 그대로 옮겨 오셔가지고 그 내용이 좀 무섭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태민 작가님의 그런 의견들을 제 영상에도 담은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오태민 작가님을 생각할 때 그 어떤 부분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과 특히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도 진짜 이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오 작가님의 채널을 즐겨보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댓글이 달리니까는 오 작가님께서 추가적인 글도 몇 개 더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올려주실 때마다 정독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투자 수단으로서의 리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남다부 카페에든 리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글을 지난 주말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쓴 이 글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게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공격성의 글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이 진짜 그런 월가의 JP모건이 만든 JPM 코인에 의해서 대체될 건지 아니면 그런 공격을 받아서 없어질 건지, 그런 용도라든지 가치나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리플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 수단으로서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리플이 나중에 브릿지 통화가 되고 CBDC가 되고 아니면 송금 결제용으로 된다는 것 자체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내 돈을, 내 자산을 얼마나 불려줄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단으로 봤을 때 이 리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사의 뒷배경이 어떻고, 또 이 XRP가 실제 쓰이는 용도가 어떻고, 또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이고,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추측인지조차도 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이나 심지어 주식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이 애플이 영원히 지금의 이 정상을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를 할까요? 또 아니면 혁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W라고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이 천년만년 존재하게 될까요?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또 이 투자라는 것에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리플에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투자 시장이 인간의 탐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이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또 폭등과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을 이 주식시장처럼 뭐 종목마다 뭐 뭔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치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펀더멘탈 지표들이 이 코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표를 삼는 것이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만을 보고 온체인 지표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많은 인간의 탐욕이 녹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4.4배나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리플이 브릿지 통화가 되든 뭐 CBDC가 되든 뭐 결제용 화폐가 되든 아니면 뭐 JP모건의 뭐 그런 월가의 코인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든 그것을 이 미래를 그 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리플이 브릿지 통화가 되고 뭐 결제용 코인이 될 때까지 홀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리플사가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실현이 되려면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앞으로도 많은 가격에 뭐 급등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리플을 10,000달러, 뭐 589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잘 팔리는 컨텐츠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이 인간의 탐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탐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런 공포장이 되었지만은 다시 지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모두가 환희에 차 있는 그런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면 최소한 여러분에게 탈출의 기회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탈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탈출을 할지 아니면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기다려서 뭐 큰 수익을 볼지 아니면 또 다시 그 판단이 틀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또 손실을 볼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자신의 그릇만큼 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갈라로 한때는 그 평가 금액이 꽤 컸었는데 거기서 그 큰 수익을 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은 저 역시 제 그릇이 그만큼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몇몇 분께서 제가 보유한 뭐 XRP라든지 뭐 갈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믿지 마시고 또 뭐 다른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역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 판단의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투자는 판단, 선택, 결정, 책임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내가 다 먹는 거고 또 손실이 나도 내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와서 리플의 펀더멘탈이나 그 미래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리플에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코인도 눈여겨봤다가 좋은 가격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비트코인은 소량이더라도 홀딩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정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비저풀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10만원씩 적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아침에 적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 인증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률과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 레이스로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하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오늘 월요일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매입해가지고 인증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수하신 것을 이렇게 인증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비조프 참가 명단도 지난주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쭉 해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총 65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다시 느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뭐 별도의 가입비나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게시판에다가 저도 참여할래요 라고 말머리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 만큼 이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가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좀 건전한 투자에 이런 소규모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계속 공포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더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투자에는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자기 확신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나보다 뭔가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그거는 내 확신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한 코인의 회사나 뭐 재단이 갑자기 그 사업성이나 그 사업 방향과 그 사업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대로 가지 않을 때는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 하나로 내 자신이 흔들린다면 내가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